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멘토 정인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KB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말씀드리 앞서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KB금융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모든 이슈들 다 추적해가지고 상승 이슈, 하락 이슈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공시를 통해서 파악은 물론이고 업계와 기업의 관계자들 만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상승 하락의 모든 이유들 확실하게 파악해서 팩트 체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업에는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 투자 성공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면서 드리는 정보들로 투자 성공의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종목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한국의 이제 리딩뱅크, 이제 국민은행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신한지주랑 계속 리딩뱅크 경쟁은 좀 있습니다. 1위를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래도 현재 1위, 그리고 뭐, 은행의 안정성도 1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럴 정도로 탄탄한 이제 강함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은행주 변동성도 좀 낮은 편이고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관련해서는 항상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는지 이 부분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쌀 때 무조건 사가지고 그 다음에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은행주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B금융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도 신한지주만큼이나 비은행업 매출을 상당 부분 내고 있어요. 비은행업 회사들도 각각의 업계 내에서 상위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KB증권만 해도 업계에서 5대 증권사 안에 들어가는 증권사죠. 그리고 KB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업력이 있고 보험, KB손해보험 통해서도 상당 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사실 증권업 관련해서는 매출 변동성이 좀 심해요. 증권업은 2021년처럼 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날 때는 큰 폭의 이익을 벌기도 하지만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다소 이익이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래대금 여파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PF 관련해가지고 이쪽 시장은 현재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관련해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증권업은 다시 한번 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2024년에 어떤 일이 있나요? 금리가 내려가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뭐 금리 이제 고점 찍은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빠르면 5월 달부터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시장에 돈이 많아지고 주식시장도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증권업 실적도 2021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고요. 보험과 카드는 꾸준한 이익세 안정적인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업 영업이익도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 한눈에 보이시죠? 그러면은 은행업인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 바탕이 뭔지도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은행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예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출을 해줍니다. 이 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이 예대마진 차이를 이제 영어로는 님이라고 하고 이 님에 따라서 순이익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들이 좀 좋은 거 아니냐, 금리 인하기에는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일정 부분 예금 금리 경쟁도 붙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금 금리, 조달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업은 좀 이런 국민들이나 정치권에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너네 국민들 가지고 이자 장사해서 돈 버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맨날 듣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횡재세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뭐 상생금융으로 2조 원 투자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순이자 마진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항상 이 2% 안쪽으로 관리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은행업이 받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은행업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여러 대출의 부실화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가계대출 뭐 연체율이 높아진다든가 뭐 기업들의 좀 도산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려 큰 리스크인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충당금을 적정 부분 쌓아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2024년도 뭐 급격히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주는 항상 금융위기를 좀 조심하면 되는데, 그 부분 아니다라면은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 여러분들 BIS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 옛날에 은행들 좀 망하고 할 때 이제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하고, 현재 모든 은행들은 다 10% 이상, 20% 가깝게 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오히려 안 나와요. 대신에 나오는 거는 BIS 자기자본 비율에서 티어 1 자본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분자로 삼은 CET1 비율을 따지는 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실제 자기 자본이나 이익잉여금, 그리고 영구채 같은 실질적으로 바로 자본할 수 있는 그런 자본들, 이런 것들만 넣은 거고, 후순위채 같은 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넣어서 다시 한번 비율을 따지는데 10.5%가 권고 비율이고요. 보통 13% 이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13% 이상을 유일하게 현재 이 금융지수에서 맞춘 곳이 바로 KB금융이에요. 신한지주가 12.9% 정도 되고, 다른 데는 아직 11% 내외인데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즉 자기 자본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니까 이익잉여금도 여러가지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소각 등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배당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한 6% 정도? 뭐 높게는 8에서 9%까지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낮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주 환원율은 또 되게 높습니다. 이거는 배당을 주어가지고 이제 주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시키는 방법, 그래서 주당 실제로 주식 가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도 주주 환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늘려버리면 이 역시도 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배당을 높이기보다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에 가까운 주주 환원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4조대, 그리고 많게는 이제 5조대까지도 순이익을 끌어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균형 속에서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다 보시면 되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업계 내에서 제일 높은 CET1 비율, 이를 통해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고요. 비은행업 계열사 모두 각각 업계 내에서 상위권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각각 뭐 손해보험, 증권사, 카드 내에서 상위 포지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구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ET1 비율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증가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KB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제가 끝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상승 이슈, 하락 이슈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 종목뿐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2000여 개의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각각의 담당 멘토가 전부 붙어가지고 24시간 종목의 모든 이슈들 빠르게 파악해서 면밀하게 팩트 체크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 보는데 좋은 도구로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